뉴욕 증시가 1분기 어닝 시즌을 맞은 가운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올 들어서만 16% 이상 뛰어오른 상황이라 이 추가 상승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장 상승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 역시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증시 향방상 알아보고 주요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선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난달에 미약한 수준이라는 미국 경제를 이번 베이지북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의 성장세는 있긴 하지만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소비자 지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역마다 많이 틀리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이 제조 활동과 관련이라 볼 수 있겠는데, 네. 우선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나타냈지만 대체로 우호적이라는 좀 판단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건설과 그리고 이 고용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는 이제 올 초에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완만한 성장을 판단했지만 이제 달마다 갈수록 미국 경기에 대해서 완만한 수준보다는 약간 미약한 수준이라는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약간의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베이지북 내용을 감안했을 때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10년 전 같은 경우에도 제넛 앨런 의장의 어떤 저금리에 대한 기조와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 이제 제넛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많이 좀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새로 연임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찰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예.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마찰은 줄어들긴 했지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독립성을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대선에 대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을 때는 연준과의 그런 마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최근에 좀 상승 때문에 좀 고점 부담이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퀄컴과 애플의 어떤 합의 때문에 반도체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기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보다는 이제 상승 여력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다음 달 5월이나 6월 정도면은 거의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미국 경제 지표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미국 경기에 대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 여력을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계속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잠시 뒤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동결을 하겠죠? 네, 우선 1.75% 동결이 전문가는 거의 90% 예상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연내 금리 동결을 시사했던 부분이 있고, 또 미국과 유로존의 어떤 주요국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당분간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우선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IMF에서 유로존 성장률을 전망치를 기준 1.6%에서 1.3%로 낮추고, 독일도 0.8, 이탈리아도 0.1%처럼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자체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경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외부적으로 어떤 요소를 갖고 오면서 올릴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미국과
에 선행해서 금리를 만지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뭐 유로존도 그렇고 필리핀, 호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거의 뭐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금리는 말씀하신 대로 유지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관심은 경제 전망입니다. 네. 성장률 기존에 2.6%로 보고 있는데 유지를 할까요? 우선은 전에 이제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6%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우선 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고 또 추경 가능성 추경 예산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하면은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존의 1.4%에서 약간 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선은 한국은행이 또 물가 상승 전망치를 낮추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지 수정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도 좀 알아보죠. 미국 IT 대표 주자인 애플과 퀄컴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네. 이제 특허 분쟁에서 화해를 했습니다. 네. 애플이 퀄컴 칩을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네. 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삼성전자에 뭐 특별하게 미치는 영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크게 본다고 한다면 이 5G에 대한 우리나라도 뭐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이 5G 폰을 내놓게 된다고 한다면 이 5G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휴대폰 업체들의 뭐 5G 폰에 대한 판매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장 큰 골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현재 뭐 5G에 대한 모델 칩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뭐 퀄컴, 그리고 삼성전자, 뭐 중국의 하웨이처럼 대부분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해결되면서 이제 분쟁이 해결되면서 이 퀄컴에 대한 반도체 칩을 이제 애플이 갖고 가는 현재 상태에서 언제 이제 5G 폰을 출시하냐, 이 부분을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과거에 애플이 LTE 폰을 출시할 때도 굉장히 늦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내놓고 1, 2년 후에 애플이 LTE 폰을 출시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애플의 5G 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뭐 경쟁자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동반자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G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애플과 퀄컴의 합의는 이 5G의 성장과 함께 삼성전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요즘 엔터주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방탄소년단이 세계 음반 차트를 지금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상장 여부를 두고 다양한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가 영업이 95억이었지만 빅히트가 작년에 영업이익 600억 이상을 냈거든요. 네. 아, 예. 한마디로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3대 어떤 기획사보다도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예. 대부분 이제 상장을 하는 이유가 어떤 기업에 자금이 필요할 때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당장 상장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과거에 이제 뭐 YG엔터나 S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그룹이 한 그룹으로만 히트를 쳐가지고 상장을 하진 않았고, 여러 가지 라인업에 대한 그룹이 있었을 때 상장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방탄소년단 외에 어떤 특별하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그룹이 없기 때문에 예. 당장 이제 뭐 상장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급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는 14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신기록 달성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앞으로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지수 지금 현재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어떤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것보다도 종목별로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시가총액에 어떤 몇 종목의 주가 수급이 몰리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올 초에는 반도체 주에 거의 외국인들 수급의 80%가 몰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반도체 주의 40%,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업종으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하겠지만 뭐 주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체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이 이런 종목별 장세가 계속 나타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지수는 뭐 상승할 수 우상향한 방향이 되고 있지만 종목별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